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올해는 엄청난 상승회로 기록되겠지만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관론자 피터 시프의 뒤를 이을 꿈나무, 저는 제이콥 킹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코인니스에서도 자주 접하는 젊은 애널리스트일 텐데요. 오늘 이런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포브스의 표지 모델로 마이클 세일러가 장식을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런 암호화폐 예언자들이 표지 모델로 등장을 하면 그게 항상 거의 정점, 버블의 정점 신호였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사기죄로 감옥으로 갔었다. 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차트를 또 첨부를 합니다. 잠깐 보시면요. 2017년도 정점은 아니지만 그 뒤에 18년도 초기에 포브스의 전 바이낸스 CEO 자오장펑이 등장을 하면서 엄청 성공한 사람이다 나왔는데 이게 정점 신호였고 결국 감옥을 가지 않았느냐.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설립자도 마찬가지죠. 21년도 8월쯤에 등장을 했었고 엄청난 사람으로 등장을 했지만 결국 이때 즈음에 감옥에 갔었죠. 근데 올 것이 왔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이게 정점의 신호고 이 비트코인 연금술사가 표지 모델로 등장한 이후에 이분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런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일반인들의 좀 경제, 주식 한다는 분들의 트윗을 가도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거죠. 포브스의 표지 모델로 등장한 이후에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 감옥에 갔다더라. 안 좋게 끝났다가 아마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이게 그들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쯤에요. 테라누스 창립자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분인데요. 제2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터틀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혈액 한 방울로 250여 개의 질병을 진단하는 기기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기로 밝혀지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는 아마 잘 아실 거고 이분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짧게 소개를 하면 위워크 창립자 아담 뉴먼이란 분입니다. 이분도 결국은 승승장구했지만 모럴 해저드라든지 여러 가지 주가 폭락 등등을 겪으면서 파산으로 가버렸거든요. 이분으로 해서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엄청난 그 손실을 입었던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트코인 연금술사가 포브스에 등장을 하면서 좀 어렵게 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터 시프도 그렇고요. 제이콥 킹도 그렇고 굉장히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두 개씩 배울 점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이분들 똑똑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이 맞는데 이들의 논리라든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배울 점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제이콥 킹이 말하는 폭락은 저는 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이제 정점이 많으면 한 번에서 두 번까지도 올 수 있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분처럼 바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거를 좀 대볼 텐데요. 올해의 코인파이 저는 매우 커질 것이다. 버블의 정점까지 갈 것이다. 아직은 정점이 아니지만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이제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 주에서 법안으로 채택을 법안을 발의한 곳이 무려 14곳이라고 하고요. 아직도 여기 까만색 이 미국의 주들은 아직 시동조차 걸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 기관들, 연기금들, 기업들 아직도 들어올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파이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예를 최근에 들어보자면 크라켄에서도요. 이 미국의 39개주 고객 대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재개했다. 원래는 끊겼습니다. SEC 때문에 벌금 먹고 끊어졌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거의 모든 주에서 다 스테이킹을 한다는 건 이게 유동성, 흐름이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를 하지 안 될 사업에 이렇게 확장을 하진 않을 겁니다. 아직은 확장 단계에 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최대 80종의 토큰을 상장할 계획이다. 저는 물 들어오는 소리로 굉장히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 2년 전쯤에 비트코인 정점에 나타날 뭐 신호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연예인이나 할리우드 스타들이 코인을 홍보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맷 데이먼 영화배우가 뭐 크립토닷컴 CF에 나온다든지 뭐 페리스 힐튼이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뭐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뭐 밈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더 말할 게 없겠죠. 일론 머스크의 도지, 마이클 세일러, 뭐 레리 핑크의 뭐 온갖 ETF, 뭐 RWA 세상에 온다. 정말 급이 다른 마케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도 지금은 비트코인을 뭐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파이는 점점 커질 거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4년마다 폭등 후 폭락 패턴이 반복되는가? 그쵸? 사실 간단합니다. 크립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더 중요한 거, 왜 사람들이 이 간단한 패턴을 알고도 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하면서 돈을 못 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폭등은 오지만 왜 폭락이 오는가? 결국은 이 사람 말대로 저는 폭락도 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가지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 일단 폭락이 오는 표면상의 이유는요. 떨어질 때마다 뭔가 터집니다. 반대 세력들, 뭐 중앙은행, BIS, IMF, 뭐 중국의 뭐 공격이나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게 터진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탐욕에 취해서 뭐 FTX 사태, 뭐 테라나 이런 게 터진다든지 아무튼 이런 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말미에 가서는 지금 1월 31일 기사만 하더라도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 리가르드가 뭐 금리 인하하면서 또 감사하게도 비트코인을 언급을 해줬거든요. 우리 회원국들은 지급준비금에 비트코인 도입 안 될 것이라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원국 단 하나도 이거 도입 안 할 것이다.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들 입장에선 이게 맞는 겁니다. 이 중앙은행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돈 관리하는 건데 어디서 새로운 게 나타나서 뭐 돈이라고 하느냐. 뭐 당연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급을 한 게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FOMC 회의 때 제롬 파월도 약간 트럼프의 심기를 거슬렸었죠. 미국 경제 강하다, 추가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면 저번에 제가 좀 희망 섞이게 예상을 할 때는 금리 동결은 할 텐데 뭔가 서비스 멘트가 나올 것이다. 트럼프를 달래줄. 그게 이제 뭐 양적 긴축이 뭐 이제 폐지가 된다든지 좀 이런 걸 솔직히 기대를 했었는데 뭐 나오긴 나왔는데 이 서비스 멘트가 그런 게 안 나오고요. 조금 아쉽게도 약한 멘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데이터를 보고 상황 봐서 나중에 금리 인하 고려해 볼게. 또 하나는 뭐 NGFS라고 해서요. 각 세계의 한 140여 개의 그 중앙은행들이 가입하는 기후 단체가 있습니다. 뭐 지속 가능한 뭐 금융을 펼치겠다, 뭐 기후를 생각하겠다 이런 단체를 제롬 파월이 최근에 탈퇴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기후 단체 제일 싫어합니다. 가장 먼저 탈퇴를 해버리니까 이제 제롬 파월은 트럼프 눈치 안 봤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트럼프를 의식하고 한 행동이거든요. 우리는 제롬 파월은 물가 잡고 금리만 신경 쓸게.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하면서 뭐 눈치를 본 서비스 멘트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어떤 기자가 한번 물었었죠. 코인에 대해 제롬 파월에게 물었을 때 은행의 리스크 관리 잘하면 된다. 나는 혁신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이제 서비스 멘트라고 보면 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제롬 파월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는 트럼프의 기대치를 충족을 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난 직후에 트럼프가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준이랑 파월, 인플레이션 문제 막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트럼프는요, 뭐 제롬 파월을 해임을 한다든가 강등을 시킬 권한은 없는 건 팩트 맞습니다. 그러나 엄청 디테일한 다른 쪽으로 괴롭힐 수 있는 이 권한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요. 신임을 먼저 뽑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식물의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성과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스의 주관적인 견해로 할 수 있겠죠. 뭐 이것저것 꼬투리 잡으면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나왔던 게 공무원 해고하겠다. 비단 연준뿐만 한 건 아닌데요. 제롬 파월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연준 공무원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트럼프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자, 해고를 써서 나에게 보내라. 이메일로 보내라. 그러면 최대 8개월치 뭐 월급을 주고 심지어 그 일 안 하는 동안 재택근무할 수 있게 해줄게. 혹은 일 안 해도 좋아. 그러니까 미 합중국을 위해서 니네 좀 희생을 해라.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결국은 초기에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 누르고 압승을 할 거라 제가 생각이 들지만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이 반대 세력들 얼마나 지금 이를 갈고 있을까요? 요분들의 반격, 뭐 특히나 중간선거 뭐 전후로 해가지고 트럼프의 힘이 빠지면 요런 분들로 인해서 또 뭔가 사건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터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안 됐어도 뭐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을 거라 본 이유인데요. 왜 크립토 겨울은 항상 찾아올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 뉴스 하나 보면 이렇게 수긍이 가실 겁니다. 오늘 나온 뉴스죠. 11시 42분쯤에 일론 머스크 부친이 뜬금없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밈코인 발행을 위해 2억 달러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분은요. 일론 머스크 굉장히 학대하고 뭐 보수적으로 막 때리고 폭력적이었던 분이라 합니다. 그리고 뭐 의붓 딸이 있는데 뭐 그분이랑 또 뭐 자식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분이라 일론 머스크가 학을 뗀 사람인데요.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아들과도 연관되겠지만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나는 머스크 일가의 가장이기 때문이다. 내가 헤드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죠. 얼마나 이 인간의 끝이 참 탐욕적인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토크노믹스라도 뭐 머스크잇이란 토큰을 발행한다는데 토크노믹스 뭐 언제 발행하고 언제 이게 분배가 되고 이런 거라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세부 정보를 왜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불투명해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인간의 탐욕이 끝을 모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폭락이 온다. 뭐 한 예로 트럼프도 지금 밈코인 만들었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나온다고 하네요. 멜레니아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엄청난 사업가입니다. NFT 만들어서 이미 한창 재밌을 때 다 팔았었고요. 심지어 이 범죄자 그 머그샷 찍은 것도 많이 뭐 티셔츠로도 날리고 뭐 머그 그 컵으로도 팔리고 많이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엔 제가 안 써놓긴 했는데 한때 바이든의 부인이 트럼프를 잠깐 쳐다봤던 그 찰나를 누가 사진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수를 만들었는데요. 적의 부인도 거부할 수 없는 향수라고 해서 트럼프가 향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최근에 만들었잖아요. 자, 설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디파이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잘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조차도 타락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끝이 없어요. 설사 이 트럼프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쳐도요. 그 주위에서 이 피라미 같은 상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이것저것 해먹기 위해서 다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 패턴이 사실 이 알트코인으로 가는 길, 알트코인 시즌으로 가는 플로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브스 스토리의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요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게 10년 전부터 공식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면 기관들이나 리테일 이 개인들이나 욕심이 여기로 간다는 거죠. 여기만 오르고 끝?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결국은 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이제 많이 오르면 여기서 딸랑딸랑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여기 또 올라탈 것이고 결국은 시가총액 낮거나 잡코인까지도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오른 뒤에야 어떻게 되나요? 결과론적으로는 제이콥 킹이 얘기했듯이 폭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욕심은 결국 이 공식을 만들어내고 이 알트 시즌의 끝은 폭락이 오고 4년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요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 코인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상위 2%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큰 돈을 벌었을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자, 첫 번째 코인의 부류를 보고 느낀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알고랜드, 온도, 체인링크. 어떤 느낌인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코인 가격도 올라 있고 연일 그 마케팅 언론에서 뭐 간다 간다 좋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건 증명이 된 코인들이겠죠. 참고로 다 제가 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코인들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더리움, 게임, 뭐 예를 들면 이뮤터블 X, 뭐 빔도 최근에 또 엄청 떨어진 것 같아요. 요 레이어 2, 뭐 폴리곤을 포함해서 완전히 뭐 이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요. 밈 코인들 한때 즐거웠는데 지금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최근에 뭐 시바이누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이 좀 댓글에 여쭤보신 분들 계신 것 같고 AI 코인도 한때 뜨거웠었고 재밌었는데 지금 뭐 거품이 뭐 꺼졌나 봅니다. 굉장히 이걸로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참고로 이것도 제가 다 들고 있거든요. 1번도 들고 있고 2번도 저는 들고 있어요. 뭐 1번만 더 가고 2번은 못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다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 질문은 상위 2%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요.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둘 다 사신 분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1번이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마케팅이 되니까 가격이 먼저 올라갔을 뿐이고요. 엄청난 마케팅과 지금은 자신감과 여기에 아마 대출을 막 끌어내서 돈을 넣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넣으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 다 상위 2%는요, 망했을 때 샀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 올해나, 뭐, 24년에 많이 산 게 아니고요. 22년이나 23년, 특히 23년에도 저도 굉장히 많이 샀지, 24년에 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자, 둘 다 망했을 때 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1번만 콕 집어서 요것들만 딱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위 2%는요, 요것만 들고 있지 않고요. 요것도 다 들고 있습니다. 얘네만 뭐 콕 집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런 사람 자체가 뭐 있다면 좀 저도 소개받고 싶은데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둘 다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올랐고 얘네들은 그대로다. 이걸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 이 타이밍이라든지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코인, 알트코인도 그렇고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고 성과를 뭐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성 이 폭등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도 때를 기다리면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시면 어떨 때 사는 게 좋을 것인가? 물론 아주 싸게는 살 수 없겠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폭등 후에도 분명히 또 한두 차례 뭐 이게 끝났네 망했네 하는 조정 저는 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요럴 때 매수를 만약 하신다면 글쎄요 뭐 상위 한 30% 내에 해당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위 2%는 망했소. 뭐 아무런 뉴스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비관 여론조차 없었을 때 매수하면 2% 안에 든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2번 코인들 들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갖고 있는 자들, 특히 뭐 최근에 이더리움, 뭐 조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롱을 즐기다 보면 저는 오를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뭐 마지막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정말 한참을 웃었는데요. 마지막 케이크는 좀 너무했죠. 노래까지 불렀는데 또 다른 거 줘버리고. 아무튼 이런 조롱에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조롱의 시간을 오래 견딜수록 폭등의 무조건 폭등이 아닙니다. 폭등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겪어본 뒤로는 사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25년은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인내심 있는 한 해로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